네, 저희가 준비한 북한 발사체 발사 관련해서 저희가 전문가 연결을 준비했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저희가 북한 발사체 관련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양무진입니다. 아마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예고한 첫날에 아마 우수 발사체를 발사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북한 입장에서는 이 인공위성이 군사 정찰 위성으로서 일종의 자위권 이 활동 중 하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반해서 한국을 비롯한 국제국에서는 아마 이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북한이 예고한 대로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고, 또 이 우리 정부도 NSC에서 강력 대응을 예고했기 때문에 당분간 한반도의 긴장 고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같은 경우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체, 이 발사체 발사를 예고를 한 뒤 이틀 만에 실전 행동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렇게 좀 북한이 급격적으로 이렇게 발사를 시도한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조금 혼란스럽습니다만도 북한은 일본에게 알린 날짜가 5월 31일부터 6월 11일 사이다 이렇게 알렸잖아요. 또 그리고 북한의 이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병철이는 아마 6월 곧 발사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이병철의 이런 이 발표문과 달리 5월 31일 날 발사를 했습니다. 아마 이 과거에도 그렇고 이 북한이 이렇게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이렇게 이야기한 중에서 첫날인 5월 31일이 일종의 발사의 D-Day이고, 나머지 날은 혹시 기후 변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여유를 둔 날짜가 아니겠냐, 그런 차원을 봤을 때 북한은 일단 자기들이 생각대로 발사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이번 같은 경우에 북한이 이 미국 군사를 좀 관찰하기 위해서 북한 군사 위성을 발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내용도 저희가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북한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참고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군사 정찰 위성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군사적 움직임을 정탐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 길라잡이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일례로 우리가 이 탄도 미사일의 경우에 미사일을 실어 나르는 이 로켓이 있고, 또 미사일에 탑재한 로켓에 탑재한 폭발물이 있고, 또 이것을 일종의 인도하는 이러한 위성이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이 갖춰졌을 때 상당히 위력을 발사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아마 이 선제 타격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정찰 위성이 필요했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북한이 개발에 속도를 내왔다, 저는 그래 알았고, 물론 북한 이 이병철의 주장에 따르면은 최근에 한미 무슨 이런 화력 객멸 훈련이라든지, 예. 또 그리고 미국의 핵 잠수함의 한반도 전개라든지, 또 수시로 미국의 이 정찰기를 통한 이 북한에 대한 이 정탐행위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맞대응 차원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도, 어떻든 간에 북한은 이렇게 정찰 위성을 발사함으로 해가지고 이 북한의 이런 탄도 미사일의 이런 위력이 더욱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북한이 ICBM 시험 발사 40여일 만에 이번에 다시 한번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를 한 건데, 다시 한번 북한의 의도를 한번 짚어주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북한이든 국제사회든 이 탄도미사일과 인공위성은 표리일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리일체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속과 끝이 같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 북한이 인공위성을 가장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ICBM 발사가 아니겠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러나 이것은 우리 과거의 주장은 이러한 것이 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40여일 전에 북한이 화성 18형이라는 ICBM을 발사했죠. 예. 그러나 북한은 이미 고체 연료까지 운운하면서 화성 18형과 같은 이런 ICBM을 발사한 상황에서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우주 발사체 이것이 ICBM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조금 설득이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발사 직전에도 동창리 인근에서 이 북한이 발사를 준비하는 모습들이 이 위성 사진으로 포착이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군 당국에서 이 발사 재원이나 이 발사 거리를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이라면 지금 동해상으로 발사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이 거리라든지 발사 재원을 지금 좀 추정을 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글쎄요. 지금은 이제 앵커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 정찰 위성인지 아니면은 탄도성의 ICBM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북한이 5차례의 이런 지구 관측 위성이든 위성을 쏘아 올린 것은 대부분 이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 발사장입니다. 예. 지금은 이제 서해 발사장에서 기존의 발사대가 세워진 곳에 개보수를 해왔고, 또 인근의 해안가에 새로운 발사대가 세워지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이번에 발사한 것이 기존의 발사대에서 발사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발사대 한 것이, 이것은 좀 더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그리고 2016년 2월 7일 날 발사한 광명성 4호, 이 발사하고 나서 잔해물이 우리 정부가 이 수거를 해가지고 많은 재원에 대해서 이 정보를 확인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번에도 북한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고 하겠습니다만도 혹시 그러한 페어링이라든지 1단 추진체, 2단 추진체 이러한 잔해가 우리가 수거를 한다면은 북한의 재원에 대해 가지고 상당 부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재원 같은 부분은 아직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고, 지금 한미일 동맹이 좀 강화되고 있고 북한 발사체 관련해서 정보도 한미일이 공유를 하기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이 대량 무기 살상, 이 확산 방지를 위한 이 각국의 어떤 해군 훈련도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이번 북한의 좀 발빠른 발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 북한은 이미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대해서 2021년도 8차 당대에서 국방력 강화 5대 사업 중에 하나로 이미 예고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러한 이 군사 정찰 위성의 발사 시점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기후일 것이고, 좀 부수적으로 정치적 효과를 내려면은 아마 또 그런 맹분을 찾으려면은 한미의 이런 군사 훈련이라든지 또는 국제사회의 이런 주목되는 시점에 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PSI 이런 훈련 이러한 시점에 맞췄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북한은 감안은 했을지언정 이것이 결정적인 계기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지나친 분석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북한이 이렇게 이 자기들이 주장한 첫날에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고, 또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PSI 훈련을 하고 이러한 모든 것을 다 감안했을 때 한반도의 긴장이 더욱더 고조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들은 다시 한번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연결했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